자,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까지 설명한 것은 정기의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한 거예요. 정기. 자, 그런데 원래는 당연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정기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 여태까지 설명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법인세의 경우에는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명 안 한, 그 전에 설명한 게 뭐 있었죠? 이자소득. 이자소득에 대해서 뭐가 있었죠? 원천징수하면서, 원천징수. 법인이 예금을 들어요. 그러면 이자가 생겨요. 그러면 이자도 마찬가지로 소득이니까 세금을 떼고 준다는 얘기예요. 법인세 원천징수하고 은행에서 줍니다. 자, 그랬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뭐예요? 선납세금이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사업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고요. 이처럼 사업연도 중에 미리 납부하는 세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중간연합세금이다는 얘기예요. 자, 본래 법인세는 어떻게?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3월 31일,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연도 중간에 원천징수에서 내는 세금,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세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뭐 수시 부과 등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발생하는 일은 드문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연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중간에 미리 납부한다고 해서 중간연합이에요. 누가 중간연합 하는데,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씩이나 초과하면 좀 중간에 한번 좀 내고 가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간연합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데, 다만 올해 새로 생겼어. 다만 신설법인이라든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연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야. 그랬을 때는 내지 마, 그냥 내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50만 원 미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청산법인, 어차피 이제 해체할 거야.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연합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쭉 사업을 해왔던 법인은 8월 달에 중간연합을 한번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중간연합 언제 하냐면, 중간연합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통상적으로 8월 말이죠. 자, 중간연합 기간은 중간연합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반토막 내면 어떻게? 6월 30이잖아. 6월 30일부터 이게 중간연합 기간이야. 6월 30일부터 2개월이니까 8월 말까지 중간연합 세액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하지 않는다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간연합 세액은 어떻게 계산할 텐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야, 전년도에 내가 한 1,000만 원 냈니? 그럼 이번에 500만 원 내자. 그게 제일 편하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직전 연도 실적 기준이 있어요.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이 50%를 중간연합세액으로 납부하는 방법. 그게 가장 심플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거 무시하고 아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즉 중간연합 기간 동안에 결산은 해보지 뭐 아예. 그런데 6월 31일까지니까 아직 12월 31일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가결산이라고 합니다. 임시결산. 즉 뭐냐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라고 생각하고 결산을 하자는 얘기예요. 가결산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중간연합 기간은 1사업연도로 봐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중간연합 기간 소득금액이 있을 거고, 거기에 2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여기에 6분의 12. 무슨 얘기냐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이고 거기에 12개월을 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인세율이 9%에서 24%인데 이 법인세율은 1년 기준의 세율이에요. 따라서 6분의 12 해서 6개월 동안에 소득금액을 곱하기 2 하면 전체적으로 법인세율 적용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12분의 6을 합니다. 12분의 6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무식하게 이거를 6분의 12, 12분의 6 하니까 요거 약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법인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6분의 12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1년치 세금이니까 이걸 다시 12분의 6으로 나눈다라는 얘기.
거기에 중간연합 기간의 감면, 원천징수, 수시부가세액 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여러분들이 기장 관리를 하다 보면 중간연합세액이라든가 중간연합 대상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를 수가 있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중간연합 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중간연합 조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연합 대상 여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중간연합세액 조회를 들어가게 되면 사업자 등록 뭐 치고 하게 되면 주식회사 뭐뭐 해가지고 여기는 중간연합 면제 대상이 있는데 면제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면 중간연합 대상이라고 한다면 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회가 될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안 하고 간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중간연합세액 계산하는 방법이 둘 중에 직전년도 실적 그리고 가결산 기준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신고 납부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만약에 직전에 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 적용을 못 하겠죠. 그때는 할 수 없이 가결산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만 1번을 그러니까 직전년도에 산출세액이 없다. 그러면 요거 선택을 못 하겠죠. 그러면 2번 가결산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6월 30일까지 가결산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랬을 때 중간연합 신고납부 계산서는 이렇게 됩니다. 중간연합 신고 계산서는요. 중간연합 신고를 직전 사업년도 실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가결산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직전 사업년도 실적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직전 사업년도 실적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연합, 신고납부 계산서 서식에서 이 부분이 1을 선택합니다. 1. 직전 사업년도 산출세액 기준.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뭐예요? F12 불러오기 하게 되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내용 반영해서 작성하고 전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13번 직전 사업년도 월수는요, 자동으로 12개월로 반영이 되면서 직전에 신규 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업년도 월수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보시고요. 1기 사업년도 법인세액을 연환사는 금액의 2분의 1을 중간에 세액으로 납부 계산됩니다. 이거 자동적으로 거의 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자, 가결산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 요거 해당 년도 요 가결산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회사 등록 화면에 먼저 가야 되는데 회사 등록 화면에서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연합 가결산을 할 때는 중간연합 기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1사업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산을 실제 진행을 합니다. 정기 결산하고 똑같이 회계관리에서 전표, 입력, 그리고 또 결산자료 입력 쭉쭉쭉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 쭉쭉 다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결산 확정하고 재무제표 확정하고 재무제표 실행, 법인 조정에 와서 표준 재무제표 실행,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순서대로 했던 게 수익금액 조정, 각종 세무 조정 계산서 작성 쭉쭉쭉쭉 오면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까지 쭉쭉 작성하는 거. 이 부분들이 마치 1년치 결산하는 1년치 정기에 결산하는 거와 똑같은 요령으로 다만 기간은 6월까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중간연합 신고납부 계산서에서 2번 해당 중간연합 기간을 선택하고 F12 불러오기 작성하고 전자 신고를 해주게 되면 작성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중간연합 신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시 이것도 또 업무 처리를 쉽게 한다는 얘기는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직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년도 법인세 낸 거에 절반 정도 낸다라는 얘기. 물론 당연히 법인세 중간연합 했으면 다음 년도 법인세 낼 거에서 이제 차감하고 정산이 되겠죠. 간혹가다 갑자기 이거 무슨 세금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사장님들한테는 전년도 세금 낼 거에 한 절반 정도를 미리 내고 가는 거예요 라고 이해를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연합 신고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 수정신고서. 그렇지.
법인세를 수정 신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먼저 법인세, 소득세 수정 신고서 작성 절차는요, 여기에 정기 신고서를 당연히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작업하는 거예요. 정기 신고서가 다 마감이 되고 나서 수정 신고서를 작성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환경등록 화면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정 신고할 때는, 법인세 수정 신고할 때는 환경등록 화면에 가서 이 신고 구분에다가 여기에 정기 또는 수정 이 부분인데, 이때 수정 1차 정기 신고서가 마감이 안 되면 요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마감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내가 수정 신고하겠다. 그러면 환경 등록에 가보게 되면 요게 활성화돼서 여기에 수정 1차 또는 수정 신고하고 또 하겠다. 그럼 뭐 여기 이 수정 2차 막 계속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수정 1차를 선택을 해줍니다. 환경 등록 탭에서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이런 부분 더 작성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작성을 하는데, 이 화면에 가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상단에 마감 표시, 이 마감 표시돼 있으면서 이 마감 표시가 수정 1차, 마감 표시 수정 1차로 변경이 될 겁니다. 수정 1차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수정 신고 해가지고 여기다 쭉 수정 신고할 사항을 여기다 입력을 해 주는데, 혹시라도 전년도에 신고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 그러면 좀 무식하게 이 사업년, 여기 사업년도를 빠져나가서 전년도로 해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전년도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기, 차기 이 메뉴를 클릭해가지고 전기 또는 차기 것을 이 해당 연도의 전기 거, 이 해당 연도의 차기 것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 3년도 이거 변경하지 않고도, 자, 그랬을 때 이 메뉴 상단에 전기, 차기 여기에 빨간색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요, 마감된 정기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수정하는 부분이고, 전기께 이렇게 쭉 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클릭을 하게 되면 전기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비교해서 수정할 사항을 등록해서 저장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주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만 했는데 올해 30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당기 수정 전기 신고서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세액 조정 계산서 화면으로 들어가가지고 F12 불러오기 합니다. 불러오기 하고 수정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F11 저장을 하면 돼.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기 차기 옆에 요거 클릭해가지고 전기분 메뉴 실행돼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고, F12 불러오기 하게 되면 수정신고 반영된 내용을 끌어옵니다. 자, 끌어와서 마감 F11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세액신고서 하고, 세액신고서 들어가기 전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인쇄를 여러분들이 해볼 때, 자,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인쇄 서식이 나올 거예요. 이 인쇄 서식이 나오면 수정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수정 법인세 과표 및 세 조정 계산서 요 인쇄 서식에서 요것을 선택을 합니다. 요것을 선택하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빨간색, 까만색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색은 당초 즉 수정 전이고, 까만색은 검정색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수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정이라고, 수정신고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빨간색, 까만색은 칼라 프린터일 때 얘기죠. 만약에 칼라 프린터가 아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표시된 수정신고서가 출력이 될 거고요. 다른 서식 같은 데서도 수정신고서 작성할 때 다른 서식에서도 똑같이 인쇄 서식 요거 선택해 가지고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화면에 들어가서 자 F12 불러오기 하고 신고 구분에다가 요거 주의. 요거 신고 구분에다가 요거 수정 신고 요것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마감하고 그리고 작성하면 다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전자신고, 수정신고서도 전자신고 이렇게 쭉 가능합니다. 수정신고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요거 CF11 이렇게 해서 보시면 클릭하면 수정신고하는 방법 알 수 있고요. 다른 서식 같은 거 작성할 때도 참고적으로 다른 서식 작성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고요. 수정신고에다가 또 하겠다. 다시 수정신고한다. 그러면 환경등록 법인 탭에서 2차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국세 수정신고 됐죠? 지방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지방세 수정신고도 법인세 수정신고와 동일하게 합니다. 환경등록 법인 탭 밑에 가면 지방세 신고 구분이 나오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정 1차 선택하고 지방소득세,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그리고 세액신고서 요거 다 불러오기 하면 다 작성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부가세라든가 원천세 수정신고를 보면요. 부가가치세, 원천세는요, 법인세, 소득세와 달리 정기신고서에서 직접 수정신고서 작성하는 거고요. 신고서 화면에 신고 구분에 정기신고냐, 수정신고냐를 선택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법인세 수정신고까지 다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죠. 법인세 체크리스트 점검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를 어디에서 홈택스에서 하라고 했죠. 그래서 해당 법인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보면 매출 내역이라든가 중간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고 안내 사항들이 나옵니다.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반드시 출력해서 점검도 하시고 여러분이 작성한 확인서, 신고서하고 대사도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감사 보고서에 어떤 지적사항 같은 거, 감사 지적사항 같은 게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 감사 대상 법인이다라고 하면 세무조사관이 그 얘기 합니다. 감사 보고서도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왜? 감사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또 뭐가 지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게 되니까. 자, 그리고 전년도 신고사항 같은 거 확인합니다. 유보사항 같은 거 추인해 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혹시라도 재고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가 돼 있다면 거의 대부분은 다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추인,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유보 또는 유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 자, 해당 연도 부가세 수정신고서 반영이 되는지 여부 보시고요. 선수금 처리한 거, 전년도에 선수금 처리했다 그러면 당기에는 매출로 들어와야 되는 거, 이런 부분 점검해 주시고요. 귀속 시기 등 차이로 인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여부 검토하시고, 부가세 신고 내용하고 대사를 하는데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 매입금액과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 대사 확인하시고요. 매출 원가가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여부, 원가율 같은 것도 한 번씩 점검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 부분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인건비 부분.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계산 금액하고 여러분들이 원천세 신고 금액 그리고 지급조서 제출 금액들을 세 가지가 다 딱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경우에는 왜 차이가 나는지를 대사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임원에 대한 상여금 같은 거, 퇴직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혹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확인이 다 됐다면 오케이 되는 건데 이거 상여금 규정 없이 막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 자산부채 확인은요, 기말 현재 채권 채무의 잔액 그리고 회사가 파악한 거, 우리가 파악한 거, 여러분들이 파악한 것과 상호 대사 해석. 그러다 보면 매출 누락 뭐냐, 매출을 했는데 세금 계산을 안 끊어서 우리는 수익금액에 부가세, 법인세 반영이 안 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가끔은 나와요. 물론 통장 내용 보고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매출액 채권이 있는데 혹시라도 빵꾸 나서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못 봤는데
자, 사장님, 매출 채권 이만큼 있고 거래처 이만큼 있어. 자료를 먼저 보내줘요.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사장님 보고 확인해 보시라고 해서. 그러면 이 매출 외상 매출 채권은 못 받아. 왜 못 받아요? 아, 부도났대, 뭐 했대, 뭔 사유가 있대. 그러면 대손 처리해 줘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 자, 재고자산 금액은 당연히 회사 측에 확인해서 기말 결산 분기할 때 정리를 해 주겠죠. 그러면서 재고자산이 있다 그러면 재고자산 수불부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고자산 수불부는 재고자산 수불부는 뭐예요? 기초재고에서 당기에 매입한 재고, 그리고 기말에 나간 금액, 매출된 금액, 그러면 기말 잔액, 수량, 뭐 가액, 품목별로 쫙 다 돼 있겠죠. 요 부분들이 수불부예요. 수불부가 뭐냐?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을 기록 관리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회사마다 뭐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게 아니고 회사마다 회사 실정에 맞게 작성을 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 물론 대부분 큰 회사들은 다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수불부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수불부 갖춰놓으라 얘기를 하고요. 유형자산이 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유형자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 기록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회사에서 매각 또는 존재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과 같은 게 매각이 됐다. 그랬을 때는 보통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요. 이익 조절을 위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속 편할 겁니다. 자, 예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통장과 대사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금융기관에 차입금이 있는데 이 차입금을 누락하거나 막 그렇게 되면 고달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차입금 누락했다고 뭐가 문제가 심각하냐?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다음 연도에 보통 금융기관에서 뭐라고 하죠? 재무제표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재무제표에 그 은행이 돈 빌려준 게 차입금이 잡혀져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야, 이거 재무제표 엉터리 아니야? 가짜 아니야? 막 뭐라고 집어 던지기까지는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입금 누락하지 않도록 이자 비용 같은 게 나가는 게 있다. 그럼 뭐가 있겠어요? 차입금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요 세무조정 점검 사항은요. 세금과 공과금 점검하는 거, 접대비, 가지급금, 기타 기부금 등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 것은 여러분들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쭉 봤던 내용이고요. 중소기업 여부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액공제라든가 세액 감면 이 부분들이 틀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때는요, 이 부분들은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기획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공제 감면 신청서 제출하는 거, 그리고 소득구분 계산서, 최저한세 계산 여부 작성되는지, 농어촌 특별세 내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납부세, 특히 중간연합세액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연합세액을 확인하고 또는 홈택스에 중간연합세액 조회해가지고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원천납부 금액도 마찬가지 확인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1월 결손금 공제 내역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이면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주식 변동 확인하는 건 뭐냐면 증자, 감자, 매매, 증여 등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회사에 먼저 대표한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여부도 확인하고 과점주주 해당되는지 체크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작성이 됐는지 제출 여부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엉뚱한 세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신고서, 납부서 점검하는데 전자신고 접수증 출력해서 보관하시면 되고, 법인세 납부서 발송하고 분납 여부 체크하는데 분납 납부서도 법인세 할 때 신고 납부할 때 같이 보내주고, 사장님 이거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분납 납부서 보내드리니까 꼭 납부하십사 하고 미리 보내줍니다. 환급되게 되면 신고세 환급계좌 개설돼 있어야 되는 거, 5천만 원 이상일 때
개설돼야 되고 그 외에는 계좌 신고서에만 반영이 되면 되고요. 지방소득세 쪽에서 둘 이상 사업장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더라. 분산돼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안분 계산하는 거. 자, 이 부분은 설명을 따로 안 했는데요. 이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 같은 게 있다면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라든가 국제거래 명세서 작성하는 게 있어요.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국제거래 명세서. 제가 이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따로 설명을 안 했지만 화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그 어렵지 않은 서류를 제출을 깜빡하는 바람에 과태료 가산세 무는 경우가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 또는 차기 2월 신청서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점검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괜히 놓쳤다가 가산세 내는 경우가 그 가산세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에요.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기타 건설업종 등 면허 갖고 있다. 그러면 재무 진단 상황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기타 편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실질 자본금이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본금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편입이 된다는 얘기, 이 부분 점검해 줘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회사가 성신신고 대상 법인인지 여부, 이런 부분. 그리고 세무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 여부를 보통 이제 이사감사가 임기가 3년입니다. 또는 대표자 주소지 변경이 되면 수시로 변경 등기 해줘야 되고 이사감사에 대한 변경 등기는 3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매년마다 법인세 신고할 때 매년마다 변경이 올해 변경되는지 내년 변경이 해줘야 되는지를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알려주는 것도 좋은 서비스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세 체크리스트까지 쭉 해서 법인세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소득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